안녕하십니까.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그제 전남 동부 버스 노사가 임금 협상의 극적 타결에 총파업이 철회됐습니다. 하지만 내년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또다시 임금 협상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미봉책인 타결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4일 저녁 늦게까지 임금 협상을 놓고 조정회의를 벌인 전남 동부 시군버스 노사는 총파업을 철회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수에서 가장 먼저 협상안이 타결된 데 이어 고흥과 순천, 광양 시군버스 노사도 잇따라 합의하면서 어제 아침 첫 차부터 모두 정상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노사 양측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안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월 만근일을 15일에서 13일로 조정하지만 임금 삭감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노사 양쪽 모두 미봉책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300인 이하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무제가 본격 시행되는 내년 1월부터는 월 11일 이상 근무할 경우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게 돼 재협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건 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건 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이제 뭐 회사도 그렇고 정부에서 조금 책임을 지고 전남 동부 4개 시군버스 회사들은 임금과 유류비 상승으로 인한 운영비 증가와 승객 저하에 따른 수익 감소로 매년 수십억씩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 버스 한 대당 2.5명의 운전기사가 필요해져 임금 협상과 함께 신규 인력 채용 문제도 해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내년 2020년이 더욱더 지금 걱정이 되고 문제가 지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규제하고 있는 근로시간은 준수를 해야 되고 그에 따른 저희 회사 측의 재정적인 압박은 더욱더 가해질 것입니다. 노사와 정부는 내년을 대비해 버스 요금 인상과 준공영제 시행, 지자체 재정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반대급부가 뚜렷한 탓에 연내 해결책이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네, 이렇게 파업을 앞두고 협상이 타결되면서 우선 급한 불은 껐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시행될 근무시간 단축에 대비해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업을 앞두고 도내 버스 노사가 접점을 찾으면서 우선 급한 불은 껐습니다. 임금 동결과 근무일수 단축 등 양측의 양보로 극적인 타결을 이뤘지만 여전히 해결 과제는 남아 있습니다. 이번 협상이 내년으로 다가온 주 52시간 근무제와 맞물려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면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버스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준공영제 시행에 조속히 정착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버스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버스 준공영제의 전국적 확대를 약속했지만 예산 확보가 어려워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 버스 업무가 지자체의 고유 업무다 보니 지원 근거가 없어 부처 내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정부의 방침에 따라 준공영제가 확대되더라도 지자체가 껴안고 갈 예산 문제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현재 지자체들이 버스 재정 지원금 명목으로 버스회사에 지급하고 있는 비용은 200여억 원. 매년 비용도 증가하고 있어 재정 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4년부터 버스 준공영제 시행 용역이 추진됐지만 뚜렷한 결론이 나오지 못한 것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을 통해 준공영제 연착륙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회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비용을 줄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회경제적인 편익 범위 내에서 중앙정부가 재정 지원하는 것은 낭비가 아니고 또 경기도 등 광역단체에서 요금 인상 카드를 꺼내들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 역시 보조를 맞춰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파업과 무관하게 지난해부터 업계의 요구가 이어지면서 빠르면 올해 안에 인상폭이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협상 결과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현실적인 요금 적립과 기사들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요금 인상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반면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과 안정적인 노선 관리를 통해 버스업체들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자칫 공공성을 담보로 하는 대중교통 지원에 국민들의 세금이 과도하게 투입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버스 노사의 대립이 또다시 불거지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논란의 불씨를 잠재울 수 있는 근본적인 고민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1조 3천억 원 규모의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올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광역만권 경제구역청은 투자자인 미래에셋이 제출한 경도 개발사업 실시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시 계획에는 돌산과 경도를 잇는 해상 케이블카를 건설하고 호텔 2곳과 워터파크, 쇼핑센터 등을 조성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사인 미래에셋은 올해 말부터 부지 조성 작업에 들어가 오는 2024년까지 경도 개발 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여순 사건 시민위원회 명칭에 들어갈 용어가 위령이 맞느냐, 추모가 맞느냐를 두고 논란이 일면서 사실상 사업 논의가 중단된 상태였는데요. 여수시가 제3의 명칭인 지원이라는 용어로 새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는데 과연 이번에는 교착 상태가 풀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박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시가 공고한 여순 사건 관련 조례 개정안 입법 예고문입니다. 변경된 것은 용어 한마디, 위령사업 추진위의 명칭이 지원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새 조례안 개정 절차가 시작된 날은 현 조례안이 공포된 바로 다음 날. 여수시는 오는 10월 여순 사건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7월까지는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조례규칙 심의회 등의 과정들이 산적해 일정이 촉박하다는 겁니다. 결국 교계가 반대하는 위령 용어를 추모로 바꿔달라는 제2요구가 벽에 부딪히자 이를 철회하는 대신 제3의 용어를 사용한 조례안으로 서둘러 교착 상태를 푸는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유족회 등 시민사회 의견을 반영한 그런 개정이 바람직하다. 유족회도 이제는 갈등을 풀어야 한다며 조례 개정에 힘을 실었습니다. 발의한 그 안이 통과돼서 갈등이 봉합되고 우리가 모두가 합의되고 상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공이 다시 시의회로 넘어가게 되는 상황. 의회 내부는 소모적인 논쟁을 이제는 풀어야 한다는 정서가 다소 우세하지만 조례 공포 하루 만에 개정안을 내놓는 건 부당하다는 반발 정서도 섞여 있는 분위기입니다. 명칭 논란에 발목 잡혔던 여순 사건 추모 논의가 정상화될 수 있을지 다음 달 시의회에서 가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순천시 의회가 순천시 행정 전반에 대한 시정 질문에 나섰습니다. 순천시 의회는 제232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정홍준 의원이 순천문화재단과 관련해 내실 있는 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으며 박재원 의원은 청년정책과 기업유치의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박혜정 의원은 순천시 공공시설 전반에 대해 적자 운영시설 해소를 지적했습니다. 허유인 의원은 기적의 놀이터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방안을 주문했으며 이현재 의원은 스쿼시 체육시설 건설의 필요성을, 이영란 의원은 승강기 안전에 관한 시책을 각각 강조했습니다. 업체로부터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순천시 공무원이 구속됐습니다. 순천경찰서는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순천시 해룡면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근무하면서 업체들로부터 35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순천시청 공무원 51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도매시장과 사무실 압수수색을 벌여 증거를 확보하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5.18 기념식에 참석하겠다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낯으로 간다는 거냐, 광주를 욕보이지 말라는 비판과 함께 묵과하지 않겠다는 경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황교안 대표의 기념식 참석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성토하는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무슨 낯으로 5.18 묘역을 찾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망원 국회의원 징계는커녕 이들을 옹호한 유튜버를 국회로 초청해 토크 콘서트까지 진행해놓고 5.18 기념식에 간다는 게 말이 되냐는 겁니다. 이것이 과연 진정성 있는 행보인지 매우 의문입니다. 기어이 가려거든 망원 국회의원 징계, 진상조사위 구성, 왜곡처벌법 제정 등 5.18 현안들에 대해 먼저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광주 기념식에 참석한다면 광주 희생영령이나
또 유가족이나 부상자나 광주 시민들에게 과연 그게 무슨 의미가 되겠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주평화당도 5.18 민주광장에서 최고위원 회의를 열고 5.18 현안에 대한 언급 없이 황 대표가 온다면 그건 광주를 능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황 대표에게 경고합니다. 참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는 한 라디오 방송에서 5.18 특별법을 다루지 않고 광주에 가겠다는 건 거의 사이코패스 수준이라고 비난했습니다. 5.18 39주기 행사위도 해야 할 일들을 놔두고 황 대표가 기념식에 참석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고 묵과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정부가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물고기 종류별로 크기와 어획량을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점 투성이 규정 때문에 어민들 사이에서 법을 지키면 오히려 손해라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이달부터 일정 크기 이하인 참조기와 갈치가 어종별 어획량의 20%를 넘지 않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크기 제한과 함께 어종별 허용 어획량도 기준을 넘지 못하게 단속합니다. 총 허용 어획량 TAC 규제 대상은 고등어, 꽃게, 참홍어 등 11종이고 참조기와 갈치, 멸치는 예비 어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대표 어종인 참홍어는 특히 흑산도와 대청도 근해에서 허가 어선만 잡을 수 있습니다. 흑산동어는요, 찰지고 식감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모든 것이 다 좋습니다. 전남에 배정된 참홍어 어획량은 248톤이지만 6월부터 7월 15일까지인 금어기를 보름가량 앞두고 벌써 230톤 이상 위판고를 올렸습니다. 고타제나 TAC는 꼭 시행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제가 잘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걸 이해를 잘 못하시고 계시는 어민들이 조금 있긴 합니다. 흑산 어민들은 연안에서 안강망이나 유자망 등으로 잡은 홍어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 결국 허가받은 어업인만 규제를 받게 된다는 불만입니다. 해양수산부와 전라남도는 어민들의 의견을 듣고 개선 방안을 세우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찾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여수시 소경도에 풍력발전시설을 설치하려던 민간 사업자의 계획이 사실상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은 최근 소경도에 3kW급 풍력발전 시설 설치를 둘러싸고 발전업체와 여수시 간에 진행 중인 소송의 항소심에서 불허가 처분을 낸 여수시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1심 소송에서도 자연경관 보존과 관광자원 보호 등의 공익이 원고의 사익보다 더 작다고 볼 수 없다며 불허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한 바 있어 발전시설 설치는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전라남도가 대규모 조직 개편을 예고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전남도 의회, 도 본청의 직제를 현행보다 5과 11팀 늘린 11국 57과 229팀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전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전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전남도의 조직 개편 안대로 의회가 본회의 승인 절차를 마치게 되면 도 본청 35명, 소방본부 461명 등 도소속 공무원 정원도 기준보다 516명이 증가한 5,622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기술개발 신규 과제 공모에서 전남도의 지능형 저압직류 기술개발 및 실증 사업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전남도는 이번 공모 선정에 따라 한전, 전기산업진흥회, 전남대 등과 함께 오는 2024년까지 국비를 포함해 353억 원을 들여 에너지 효율 향상과 안전한 전원 체계 마련을 위한 수용 가용 저압 직류 기술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한편 도는 지능형 저압 직류 국내 시장이 2025년 3조 3천억 원 규모로 예상하고 정부 정책과 연계해 관련 산업의 국내 시장 점유율 목표를 50%로 설정해 육성하고 있습니다.
동안 더운 게 익숙해지려 합니다. 아직 5월인데요. 어제 광주에는 역대 가장 이른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이 특보는 오늘 중에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더위가 누그러지는 게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오늘은 어제보다 훨씬 더 많은 지역에서 30도를 웃돌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도 30도로 올 들어 가장 더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의성과 광주도 32도 안팎까지 치솟겠습니다. 날이 이렇게 더운데 마스크까지 쓰려니 더 답답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오늘 출근길은 어제보다도 공기가 탁한데요. 대기가 정체되면서 밤새 세종시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고요. 현재 농도는 81마이크로그램으로 매우 나쁜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구로구가 공기가 가장 탁하고요. 그 밖에 춘천 등 대부분 중서부 지방 중심으로는 나쁜 수준의 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호흡기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내륙 곳곳으로는 연무나 방무 때문에 가시거리가 5km 안팎까지 짧아져 있습니다. 해가 떠오르면서 기온은 1시간 전보다도 올랐는데요. 부산은 19도, 서울과 대구는 18도 가까이 올랐습니다. 낮 기온은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해안가를 제외하고는 일제히 30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는 내일 낮 제주도를 시작으로 모레는 충청과 남부지방 으로 확대되겠고요. 월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